너 커서 뭐 될래? 크면 뭐하니? 저 질문이 좀 그런데요.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에 입학을 했고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는데 요즘 제가 공부를 왜 하는지 고민이에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여쭤보니 열심히 공부하면 다 알게 된다고 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잘 산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주변을 보면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려운 여러 과목을 배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는데 지금 배우는 게 다 필요한가요? 선생님들도 영어랑 수학, 과학 다 잊어버렸다던데 부모님도 수학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럼 왜 그런 걸 다 배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지겨운 수학하지 않고 덧셈과 뺄셈만 해도 사는데 걱정 없어요. 국어는 우리말을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파파고가 있으니 영어 공부는 이제 정말 필요 없고 연구원이 될 생각이 없으니 과학은 더욱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공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론 낮은 성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공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통로가 공부인가요? 공부는 인간으로 태어난 여러분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만일 말로 태어났다면 뛰는 법과 풀을 뜯는 법을, 밀림의 호랑이로 태어났다면 사냥하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의 삶에 적응하는 공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고 글을 사용하며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성장을 위해 자신이 소속한 문화권에서 제공하는 것을 배워야 하죠. 그래야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해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100년 전 한국에 태어났다면 글을 배우지 않아도 되고 날씨를 관찰하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우거나 사냥하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해서 농사를 잘 짓거나 사냥을 많이 했을 때 생활도 안정적이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을 학습하고 성인으로 성장하기도 해요. 북극의 이누이트족들은 사냥법과 동물 가족을 꿰매는 법을 열심히 배우죠. 그리고 만일 그들이 다른 문명에서 생활하려 한다면 언어, 문화, 기술, 역사 등 꽤 많은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이 성리되어서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뉴스에 등장하는 반도체, 로봇, 생명공학, 물가 변동, 유전자, 우주, 날씨, 종교, 전쟁, 정치, 문학 등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개념을 활용해서 표현되고 만들어지죠. 여러분이 즐기는 게임과 SF 영화의 여러 장면들도 과학적, 수학적 원리를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있기에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고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누군가의 설명을 찾아보기도 하죠. X라는 미지수를 배웠기에 가정을 할 수 있고 그 비례식을 통해서 추측하는 것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분의 노화라는 개념을 알기에 빵이나 다른 음식을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기도 하죠. 즉, 우리가 배운 여러 개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공부의 양과 범위에 따라 개인이 만드는 일상의 모습도 다양해요. 자, 정리하면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태어나 내가 살아갈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막 못 살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수학이나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꿈을 꿀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죠. 인간은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존재라서 내가 가진 공부의 양이 작으면 볼 수 있는 것도 적어지겠죠.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때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때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서 속상한 경우가 생겨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하고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자, 마지막으로 공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강과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매우 특별한 집단이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멋지게 일하면서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살고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해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면 이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진 세상이걸요.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아야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활용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 과목만이라도 최고가 되는 경험을 해본다면 그 과정에서 느낀 성취감이나 자신감은 다른 여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거예요. 공부량이 많아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왜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드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럴 땐 내가 덧셈 뺄셈 한글 읽기만 배웠다면 지금 어떤 생활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의 의미가 부담이 아닌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어릴 적 공부가 평생을 간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10대에는 학습 능력과 생활 습관 형성에 좋은 시기예요. 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커다란 기회가 열리는 시기죠. 10대의 뇌는 말랑말랑한 빵 반죽처럼 가소성이 높아요. 가소성은 특정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모양을 잡아가는 독특한 능력을 말해요. 즉,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나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 뇌에 잘 기록되어서 평생 동안 사용할 뇌의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 방향이 긍정적이라면 성인이 되었을 때 멋지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부모님께서도 나도 어릴 때는 노래를 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하고 따라 불렀는데 뭐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건 팩트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똑같은 뇌지만 청소년기의 뇌는 민감하고 그 기능이 좋아서 무엇이든 빠르게 배우고 또 오래 기억해요. 같은 내용도 청소년기에 배우는 것과 성인이 되어서 배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의 차이가 커요. 10대의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독서 많이 해라, 뭐 이런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거죠. 결국 지금이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기랍니다. 사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평균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큰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아참, 공부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공부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공부가 내가 태어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면 글씨를 읽는 것, 컴퓨터 작동법을 아는 것, 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가족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사회의 규범을 배우고 익히며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공부가 되겠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멋지게 표현해 보세요. 책이나 친구 또는 여행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눈을 넓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렇게 넓은 세상 속 다양한 문화와 그런 생각들을 보고 느끼며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와 성장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멋진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공부의 기본 조건은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공부할 때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하시나요? 공부할 때 멀티태스킹은 금물이에요.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만 있어요. 대부분의 10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너무 잘 돼. TV 틀어놓고 과제하면 막 더 신나. 아, 완전 잘 돼. 하지만 실제 멀티태스킹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멀티태스킹을 할 경우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25에서 400% 정도의 그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요. 여러분, 400%면 4배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이 멀티태스킹이 효과적으로 느끼는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죠.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과제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큰 만족을 느끼는데요. 그 이유는 공부와 텔레비전 시청, 공부와 음악을 결합해 공부가 즐거워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주어진 시간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만족감 때문이겠죠. 즉, 정서적 만족이 학습 효율을 높이는 기분을 들게 하는 거예요. 농구를 처음 배울 때, 요리를 배울 때, 사진을 배울 때, 그림을 배울 때, 음악을 들으며 배우는지 생각하면 멀티태스킹의 효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너무 조용한 것이 부담된다면 가사가 없는 음악이나 백색 소음은 괜찮다고 하니까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거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악을 틀고 공부하면 좋겠죠. 공부를 잘 하려면 잘 자야 해요. 잠은 우리의 경험을 회상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날 배웠던 것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요. 기억과 학습 내용은 잠을 자는 동안에 뇌에 잘 저장되기 때문에 잠은 공기나 음식처럼 학습과 건강에 필수적이죠. 잠을 잘 때 우리의 뇌는 두 단계, 서파수면, 렘수면에 활동을 해요. 수면 주기 초반에는 뇌가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서파수면 단계로 들어가요.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므로 11시쯤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죠. 수면 주기 후반에 렘수면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때 뇌는 학습한 정보를 꿈을 통해 재현하고 뇌의 기억 영역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더욱 음고화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며 공부한 내용을 기억으로 변환시킬 시간을 뇌에게 심어주는 셈이죠. 그리고 운동과 학습 능력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신체 움직임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뇌는 조금씩 신경세포를 생성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은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도와줘요. 운동을 통해서 혈류량이 증가하면 뇌의 활동도 좋아지고 새로운 신경세포 형성에도 도움이 되죠. 하루 한 번 정도 숨이 찰 정도의 걷기나 운동을 20-30분쯤 하면 공부한 내용도 잘 기억되고 신체의 발달도 좀 더 멋지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부의 의미 분명히 하기. 나에게 공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와 같이 꿈과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공부에 대한 의욕도 높아지고 어려운 공부 앞에서도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모님의 강요로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혜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부모님의 삶이 그러하듯 여러분이 공부한 결과는 여러분이 오롯이 가지게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저 만족, 흐뭇한 정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중학생에게 공부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의무교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까요? 그렇다면 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지극히 수동적인 존재일까요? 공부라는 콘텐츠에서 내가 얻는 것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는 국가의 이념에 맞는 인간 양성도, 지배계급을 위한 교육도 아닌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앞에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공부, 나아가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알아가는 즐거움,
공부를 통해 완성해갈 나의 모습, 공부라는 수단을 통해 내가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해 볼게요.